네, 박찬주 사령관은 형사 고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 조사를 할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고요. 박찬주 사령관이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놀라고 참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데 몸종도 아니고 정말 이 노예 부리듯이 노비 부리듯이 심지어는 전자팔찌까지 끼워서 그러고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전방부대로 네, 뭐 이제 GOP로 예. 가서 고생해라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본인은 그 사령 대장이고 부인은 그 여단장 그 준장급이라면서요, 장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놓고 얼마나 불신을 하게 될지 걱정입니다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좀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과 장병들이 군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질까 걱정인데요. 물론 다른 지휘관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박찬주 사령관이죠. 아직은 전역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과 이분의 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했는데 이미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박찬주 대장에게 주의를 준 거 아닙니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묵살하고 계속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군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게 꼭 필요하고, 박찬주 대장의 경우는 뭐 형사 입건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육군 공관병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0여 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보고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관병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아예 민간으로 이건 뭐 군무원으로 하든지 돌려야 된다는 그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 내에서 공관을 보초 정도 경비를 하는 그 보초는 필요하겠지만 이 그 공관이라 하면 집 아닙니까? 사저죠. 그 개인 집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게 하는 이 군인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쟁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이렇게 그 부대 내에서의 비서병들을 두는 것은 뭐 충분히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공관에서 가족들의 시중까지 들고 심지어는 뭐 빨래하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이런 일까지 군인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야죠. 폐지돼야 될 제도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 관행처럼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많이 드러난 건데 과거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의 경우에 외교 각국의 대사관저에 가보면 다 민간인으로 뭐 요리사도 쓰고 다 뭐 이 집안일을 하는 분들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공간의 경계 업무를, 외곽의 경계 업무를 쓰는 사람들은 병사들로 하되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게 옳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장병들 숫자가 계속 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다 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이 문제 국민들의 정서가 또 비슷하고 또 우리가 다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군 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저 뭐 또 두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 우선 이 문제 여쭤봤습니다. 자 원래 오늘 저희가 토론 하려고 했던 주제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2012년 대선 때 운영됐었다는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어제 발표 듣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두 분 시각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참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이미 대략 뭐 이런 그 알바 부대가 존재했고 또 국정원에서 운영했다는 것들은 알면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30개 팀에 근 3,500명, 3,50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3,5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또 1년에 근 30억의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사이버상에서 이게 이 조작을 한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헌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진상이 파악되고 또 책임질 일들은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우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국정원이 말 그대로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정치 관여하지 않고 그런 그 확실한 계기를 분명히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예, 사실관계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국정원 TF가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고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국가정보원이 정권의 소위 통치기구로 전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 여론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한 흔적들이 나오고 선거 때는 또 뭐 특정 이 정권을 위해서 국정원이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난 건데 진상이 좀 더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역시 군 내부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상은 정확히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야당들은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정치보복의 카드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국정원은 이 문제를 의식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이 문제를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의 경우도 밤 9시에 이 문제를 발표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괜히 그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래서 아주 냉철하고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상을 잘 가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에 대한 지금 고법의 선고일이 8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재판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측면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8월 30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분에 대한 선고는 2015년 7월에 대법원이 고법에서 선거법 이분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에서 징역 3년을 때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좀 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공판이 진행돼 왔었는데 8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 TF가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사게 되는데 어제 발표 내용은 일단은 개략적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30개 팀 3,500명 이야기는 우리 서 의원님 하셨지만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한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몇 개 팀이 몇 명을 운영을 했고 어떤 내용의 활동을 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혜구 위원장이 저희 YTN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 30개 팀이 운영된 것은 확인했다. 그런데 몇 개 아이디를 가지고서 몇 명이 동원된 것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확인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된 그 의도라든가 또는 시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뭐 야당 측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 2013년 또 2012년 때 이미 대선 때 이게 그 댓글 조작 사건 그 민주당에서 가서 덮쳐서 그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또 그래서 결국 그 2013년 5월 달부터인가요? 그
검찰에서 윤석열 그 지검장이죠. 지금 당시 팀장을 지휘를 해서 그 선거법 수사를 했는데 그때 체포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나중에 원세훈 그 원장까지 이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 결국은 그 자천성 인사 보내버리고 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뒤로 검찰에서 이 문제를 자체를 갖다가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제 이 사건이 전모가 다 드러났으니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마지막 3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반영돼야죠.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공작적이고 또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없는데 지금부터는 국정원이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TF팀이 아주 냉철한 자세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겠다. 게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 계신 분들 그쪽에서는 지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분명히 정치에 개입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모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드러내되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복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당에서는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윤석열 지검장의 총지휘하에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느 선까지 개입한 것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는 곤란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이 국정원의 각 라인들 원장 이 주도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또 이 문건들을 통해서 청와대 보고한 것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 문건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관여한 사실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억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네. 누가 됐든지 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SNS 장악과 관련된 문건은 사실 한 언론이 지난 7월에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보고가 됐다는 건데 그게 어떤 차원의 보고인지 과연 그 정무수석실의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윗선으로까지 계속 개통이 밟아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건 좀 현재로서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고 네, 네. 일단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다시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제일 잘 안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2013년에 이 사건 수사를 그분이 했고 팀장으로서 또 나름대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소위 그 검찰의 지도층과 좀 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분이 자천이 됐는데 그때 정말 외압이 있어서 수사가 유야무야가 됐는지까지도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국정원 TF가 어떤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게끔 아주 냉철하게 사건을 다루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좀 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소위 소환을 해서 조사할 분들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국정원법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5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실들은 분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고 예.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어쨌건 전국에도 상당한 파장, 네. 뭐 당시 친이계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파장이 꽤 미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정치권의 야당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발 강도가 좀 센 것 같고 바른정당은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면 안 된다.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과거에 국정원이 한 거 중에 몇 가지 드러난 거를 보면 2040 세대가 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의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하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이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고 또 청와대하고 교감을 했다. 이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진상은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무턱대고 이거 정치보복이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히 지금 국정원이 이 정치에 개입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지금 원세훈 원장에 대한 고법의 결심에서 공판은 끝났지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지난번에 증거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이야기 그 회의록이 지금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또 정치 개입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뭐 이거를 정치보복으로 막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문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오늘도 그 후폭풍 박지원 전 대표는 계속 설득하겠다. 등록까지는 일주일 남았으니까라는 입장입니다. 못하도록 설득하겠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 전 의원님. 예, 안철수 대표가 좀 급하긴 급하죠. 또 사실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급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선 끝났고 성찰의 시간을 좀 갖겠다고 본인 얘기를 했는데 벌써 성찰을 다 끝난 건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국민의당이 가장 지금 대선 끝나고 어려웠던 게 제보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제보 조작 사건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결국 본인 선거 때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고 또 본인 측근들이 되게 관여해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있는데 지금 다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정치에 다시 그 전당대회 앞두고 나오겠다 갑자기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로 보나 또 지금 당장 출마하고 있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한 30여 명 의원들이 다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 여러 가지로 보나 조금 성급하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선택 같아요. 예. 서 전 의원님은 지역구가 그 전남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서 전 의원님이 호남 정서를 다 대변하시거나 다 아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민의당 선거는 어쨌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그대로 출마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호남의 그 대항마들 주자들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호남 분위기 이 문제에 대한 기류는 좀 어떤 것 같다고 파악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만류하고 있는 의원들의 대다수가 다 호남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권영갑 고문이나 당의 정대철 고문 등 그 당의 원로들 또 지금 대부분 다 이 그 호남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고 또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모두가 지금 진짜 뭐 탈당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호남의 정서고 또 일반 여론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전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은미 씨 사건이 뭐 일어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전 후보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뿐이고 또 본인도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많은 고민을 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오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그다음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에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세 분이 당 대표가 된다. 게다가 이번 당 대표는 당에 지금 당원도 좀 바꾸고 해서 굉장히 고난이 큰 이 당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 이 당 대표가 이분들이 될 경우에 국민의당의 어떤 정체성과 국민의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걱정할 만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민주당하고 통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안철수 전 후보는 판단을 하고 또 특히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분들은 상당히 이념 성향이 이 좌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가 지향하는 중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 자체가 안철수 전 후보 이야기대로 이렇게 가다간 사라지지 않을까. 민주당의 흡수 통합이 돼버리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비전과 구상을 실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난 총선 때 국민이 선택해준 이 다당제가 이 소위 말해서 소멸이 되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결을 하는 양당제로 가버린다면 본인의 입지도 줄어들고 그래서 내 욕심보다는 당을 살려야 되겠다 어제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고민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나 뭐 당원들의 지금 표를 따지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지만 이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결집한다면 승리한다는 또 보장도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승산이 있어서 나왔다고 보지만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교동계의 고문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일선 정치에서 떠난 분들인데 이분들과는 결별을 각오하고라도 안철수 전 후보는 자기가 지향하는 이 정치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당은 그쪽 방향으로 자기가 끌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중도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또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아닐 경우에 민주당과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국민의당 선거전이 가열되면 그때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셔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